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해체됩니다. 이는 20세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 이념전쟁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했음을 의미했죠.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모두가 똑같이 받자라는 공산주의의 몽상은 노력한 만큼 더 가져간다라는 이러한 욕심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으며, 특히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유럽의 동구권 국가들은 지금까지도 북서부 유럽의 경제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경제력은 자연스레 문화산업인 스포츠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축구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죠. 동구권 국가 출신 뛰어난 축구 선수들은 대부분 자국을 벗어나서 다른 리그로 뛰어들었고, 1956년부터 시작된 유로피언컵과 이후 챔피언스 리그에서 동구권 리그의 클럽이 우승한 것은 단 2번뿐이죠. 축구에 미쳐있는 유럽임에도 사실상 K리그 평균 관중수보다도 적은 것이 동구권 리그입니다. 같은 유럽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리그의 규모와 클래스 자체도 넘사벽이고, 돈이 없어서 선수 영입 하문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만큼 경제력이나 정치적 상황이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험하다는 동구권 리그에서 영입 없이 오로지 유망주 육성으로만 무려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유럽 최고의 팀으로 자리 잡았으나, 전쟁으로 인해 1년 만에 무려 리그가 공중분해되어 나라 끝으로 떨어져 버린, 심지어 팀 서포터들이 마피아들과 함께 테러범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막장으로 치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구권 팀 중에서 가장 성공한 클럽으로 평가받는, 한국에서는 황인범의 소속 클럽으로도 알려진 세르비아의 한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41년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무려 11일 만에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독일군에 점령됩니다. 깡패였던 히틀러는 유고 왕국을 무려 선전포고 없이 쳐들어갔죠. 그렇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각지의 저항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독일군의 배낭에 폭탄을 넣어두거나 지뢰를 설치하는 등 게릴라전으로 독일군에게 피해를 줬죠. 저항군들은 서로를 프랑스어로 동지라는 의미의 뜻인 파르티로 불렀으며, 이러한 저항군들을 통칭해 파르티잔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나치 독일이 물러나고 사실상 패망 직전이던 1945년 3월 4일 유고슬라비아에도 과도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무렵 유고슬라비아의 주요 정당이던 반파시즘 공산주의자 동맹 세력이 스포츠를 주제로 한 종합 문화 클럽을 창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즈베지다의 시작이었죠.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정규군이었던 인민군 역시 10월 4일에 FK 파르티잔이라는 문화클럽을 창단합니다. 당시 공산주의자 동맹과 인민군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출범 이후 이권 다툼이 매우 심했으며, 이 둘을 대표하는 두 스포츠 클럽은 당연하게도 엄청난 라이벌리가 형성됐죠. 가장 강력한 두 조직이자 수도였던 베오그라드가 연고지였기에 유고 내에서 엄청난 팬덤이 생겼고, 정치적 이권 다툼과 관련 없는 팬들 사이에서도 두 팀 간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팀 팬들은 계층적으로도 서로 달랐는데, 지베지다는 주로 중산유층, 파르티잔은 노동자 계층이 지지했습니다. 베오그라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절반으로 나뉘어서 각각 두 팀을 응원하고 있었죠. 양팀은 1956년부터 유고슬라비아 리그의 패왕으로 떠올랐는데, 창단일을 1945년부터 1992년까지 47년간 양팀의 리그 우승 횟수만 30번, 사실상 유고슬라비아 리그는 두 팀 간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1, 2위는 매우 높은 확률로 두 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항전 첫 진출은 파르티잔이 먼저 가져가는데, 유로피안컵이 처음 열린 55-56 시즌 유고슬라비아 대표로 첫 출전하죠. 이에 빡친 지베지다가 55-56 시즌에 리그 우승을 하면서 1년 뒤 유로피안컵은 지베지다가 출전하기도 하죠. 여기서 무려 4강까지 진출했지만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에게 1대0으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도 리그 우승을 하면서 8강까지 진출했는데, 여기서 맨유의 버스비 아이들에게 탈락하게 되죠. 이 경기 직후 베오그라드에서 영국으로 가던 중 맨유의 민행 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유럽 대항전 결승에 진출한 것은 파르티잔이었는데, 65-66 시즌 동구권 팀 중 최초로 유로피안컵 결승에 진출했으나 레알 마드리드에게 2대1로 패하게 됩니다. 이후 지베지다는 70-71 시즌 다시 한번 유로피안컵 4강에 진출했는데, 여기서 그리스의 파나시나이코스라는 팀을 만나서 합산 스코어 7대1로 떨어지게 됩니다. 78-79 시즌엔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우에파컵 결승에 진출하지만 독일의 메넨글라드바에게 합산 스코어 2대1로 패하게 되죠. 그럼에도 유고슬라비아 내에서만큼은 지베지다가 가장 강했는데, 리그 출범 이후 19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고슬라비아 리그 최다 우승팀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팀 창단 40년 만에 마침내 지베지다의 전성기가 찾아오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지베지다의 관계자들은 세르비아를 넘어서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에 이르기까지 유고슬라비아 방방곳곳을 떠돌면서 자국 내 축구 유망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빛을 발하게 되죠. 그렇게 지베지다의 황금 세대가 모이게 되었으며 87-88 시즌, 88-89 시즌 연속 우승으로 리그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전 두 팀을 맡아 각각 2부 리그, 1부 리그 우승을 이끈 유고슬라비아의 떠오르는 명장 페트로비치를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완벽한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90-91 시즌 무려 무패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올라가는 지베지다입니다. 4강전에선 유프아인케스의 바이른 미네를 만나서 합산 스코어 4대3으로 승리했죠. 그렇게 이탈리아 파리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상대는 프랑스의 마르세유. 당시 전성기였던 마르세유 역시 쉽지 않았고, 양팀 모두 골 없이 0대0 승부차기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서 1991년 지베지다가 챔스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는 유고슬라비아 클럽 최초 유럽 대항전 우승이었으며,
동구권 팀 중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죠. 이후 UEFA 슈퍼컵에선 퍼거슨의 맨유에게 1대0으로 아쉽게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지베지다의 황금 세대는 엄청났습니다. 해당 시즌 지베지다의 공격수였던 다르코 판체프는 발롱도르 2위를 기록했죠. 참고로 이 판체프는 단 3년 만에 리그 92경기 84골, 챔스 18경기 11골로 지베지다 역대 득점 7위를 기록한 미친 선수였습니다. 이처럼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유망주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젊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각기 다른 민족성을 가진 선수들은 유고슬라비아 대표 클럽이라는 자부심에 똘똘 뭉치게 되었고 지베지다의 전성기는 사실상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유고를 넘어서 유럽에서도 앞으로 몇 년간 지베지다의 아성을 넘보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렇게 1991년 12월 25일이 찾아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이는 같은 공산권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소련과 동일하게 유고슬라비아 역시 연방으로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7개의 공화국이 합친 형태였습니다. 서로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매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지도자 티토의 지휘 아래 안정적인 연방을 유지했죠.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들은 찢어지게 되는데 1년 전인 1990년 유고 연방이던 크로아티아에서 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이 당선되면서 독립투표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고 연방 시절에도 세르비아인들과 크로아티아인들과의 사이는 매우 나빴는데 2차 대전 시절 유고 왕국이 나치 독일에 공격당했을 때 크로아티아인들이 독일군의 편에 섰기 때문이죠. 독일군 점령 이후 나치 독일의 크로아티아인들은 세르비아인들을 탄압해왔는데 이들은 우스타샤로 불렸고 독일군보다 더 악랄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죠. 물론 역사적으로 크로아티아인들이 하도 갈굼을 당했던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 둘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하필 독립투표가 시행된 지 불과 몇 주 뒤인 5월 13일 크로아티아 수도를 연고지로 한 디나모 자그레브와 지베지다와의 리그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양팀 서포터들은 경기 전부터 충돌하기 시작했고 이후 선수들마저 충돌에 휘말렸죠. 결국 유고슬라비아 경찰이 출동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진압 과정에서 유고 경찰들은 유독 세르비아인들보단 자그레브 팬들을 매몰차게 진압했는데 이때 자그레브의 선수이자 크로아티아인이 지보니미르 보반이라는 선수가 경찰에게 발차기를 날렸고 이것이 사진으로 찍히게 되면서 크로아티아 독립의 아이콘이 되었죠. 쉽게 말해 민족 간 갈등이 축구에서 변질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고 연방은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유고 연방 중 하나인 보스니아 역시 독립을 선언하는데 여기서 보스니아에 거주 중인 세르비아인들이 분리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고 결국 1992년 4월 6일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내에 세르비아인들을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보스니아를 침공하게 되면서 유고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지베지다에게도 악재가 찾아옵니다. 당시 지베지다의 황금 세대는 87년부터 4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시즌이 한창 중이던 9.19 시즌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에 선수들은 당황했으나 리그는 재개되었고 어찌저찌 리그 우승은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 세르비아였기에 세르비아를 대표하던 클럽인 지베지다는 5년간 유럽 대항전 참가 불가 통보를 받게 되죠. 결정적으로 유고 연방이 찢어지면서 리그는 4분 5열되었으며 결국 황금 세대 선수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지베지다의 에이스이면서 마케도니아계였던 판체프 역시 팀을 떠나게 되었죠. 당시 세르비아인들은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매우 강했는데 강한 세르비아를 위해서 유고 연방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공화국들의 독립을 반대했죠. 이 무렵 세르비아의 깡패 마피아 출신 젤리코 라즈나토비치가 자기 조직으로 극우 민병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르카는 지베지다의 서포터 델리에드를 이용했습니다. 정치 성향이 극우에 가까웠던 델리에드를 포섭하여 자신의 준군사 조직으로 삼아서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1991년 자그레브에서 일어난 서포터들 간의 충돌 사태도 포섭된 델리에드들이 투입되었죠. 이후 무려 세르비아의 대통령 밀로세비치의 명령 아래 아르칸의 민병대는 보스니아 전쟁에 참전했고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테러 및 인종 청소를 단행했는데 여기에는 델리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 인종 청소로 인해 아르카는 세르비아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까지 하죠. 이후 1995년 전쟁이 끝나고 아르카는 지베지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구단주가 데려와야 했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세르비아의 또 다른 클럽인 FK 오빌리치의 구단주가 되면서 우승을 하려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경기 전날 상대 선수 납치 및 감금, 상대팀 경기장 테러와 같은 미친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엔 공교롭게도 지베지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아무리 극우인 지베지다의 서포터 델리에들도 아르칸을 혐오하기 시작했고 전쟁 때 아르칸의 권력 사수를 위해서 오히려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는 격분을 했죠. 근데 이 테러와 납치 행위는 진짜 효과가 있었고 결국 리그 우승을 거두면서 97-98 시즌 챔스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그러나 상대팀인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는 납치 테러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 0대4로 패하게 되죠. 이후엔 이러한 테러 행위가 발각되면서 승점 삭감을 당했고 결국 팀은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면서 짧은 전성기를 마감했죠. 이러한 역사적 돌풍이 지나간 이후 지베지다는 유럽 대항전에서 그 어떤 활약도 펼치지 못하는 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1991년 챔스 우승 이후로 챔스는 조별리그 진출, 유로파리그는 32강 진출이 최대 기록이죠. 재밌는 건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자그레브 같은 유고의 많은 강팀들이 자국 리그로 떠나버리게 되면서 규모가 축소된 세르비아 리그에서 오히려 파르티잔과 함께 리그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최근에 17-18 시즌부터 23-24 시즌 무려 7시즌을 연속 우승하면서 파르티잔을 넘어서 세르비아의 완전한 강호가 되었고 2021-22-23 시즌은 무려 리그 무패 우승을 거뒀을 정도로 세르비아 내에서는 깡패 그 자체가 되었죠.
무패 우승 직후인 2324 시즌엔 황인범을 73억이라는 클럽 레코드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있는 클럽입니다. 최근 1920 시즌 지베지다가 챔스 본선에 진출하자 서포터들이 베오그라드 시내에서 T-34 탱크를 몰고 퍼레이드를 하게 되었는데, 이 T-34 탱크가 무려 유고 내전에서 동원됐던 탱크로 알려지면서 크로아티아 측에서 도발 행위로 UEFA 제재를 주장하기도 했죠. 아니 근데 탱크는 어떻게 구한 거야? 이때 조별리그에서 토트넘을 2번 만나 참패했는데 여기서 손흥민이 2경기 4골을 퍼붓게 되면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들이 손흥민을 응원하는 그러한 해프닝도 벌어지게 되었었죠. 라이벌 파르티잔과의 더비는 일명 배치티 더비라고 불리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더비입니다. 특히 양팀 서포터들은 이 더비의 상징인 홍염을 경기장에 터뜨리고 다니면서 이걸로 경기장에 막 불을 지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경찰관과 함께 소방관으로 둘러싸이는 진풍경을 볼 수가 있죠. 최근인 2010년도에서도 양팀 서포터 간 총기 사건이 벌어졌을 정도로 진짜 살벌한 그 자체입니다. 뭐 과거 유고 시절보다는 뭐 위험도는 좀 덜해졌지만 지금도 많은 세르비아 극우 세력들이 양팀의 서포터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함부로 갔다가는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현재는 세르비아 축구 팬들의 52%가 지베지다의 서포터일 정도로 현재 세르비아에서 가장 성공한 클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중심에 있던 세르비아 역사의 산 증인이자 유고리그를 호령하면서 동구권 최강의 팀으로 거듭났으며 자본주의를 이겨내고 오로지 유망주 육성만으로 유럽 최정상에 올랐으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짧은 전성기를 마감하고 서포터들이 전쟁에 참전하는 이러한 아픔들도 겪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세르비아를 대표하며 세르비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들만의 1등 클럽 FK 시르베나 지베지다였습니다.